아무도 안 믿는 트럼프의 입. 그러나 미국 이란 전쟁,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중동 사태, 중동 전쟁, 그것이 어떻게 부르든 그래도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따라서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 또는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글, 미국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자들에게 하는 말 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언론, 영국 언론 등과 인터뷰에서 하는 말, 이것이 톱뉴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 말보다 더 중요한 코멘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한 달을 넘기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트럼프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도 없고 금융시장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고 석유시장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전반기에는 트럼프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SK하이닉스가 막 10%씩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다가 중동 전쟁이 격화될 것 같은 그런 취지로 트럼프의 입에서 말이 나오면은 갑자기 방산산업업체, LIG, 뭐 넥스원 같은 이런 주식들이 또 뭐 10몇 %씩 또 그냥 치솟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은 갑자기 유가가 110달러, 120달러 가던 것이 80달러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트럼프가 종전이 임박한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미 유조선이 뭐 20척이 지나가기로 다 약속이 돼 있다. 뭐 10척이 지나갔다 하면은 또 유가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가 뭐가 격화되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트럼프의 입 한마디에 따라서 주식시장이면 주식시장, 금리시장이면 금리시장, 환율이면 환율 이런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석유시장, 배럴당, 뭐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유 이런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시장과 에너지 마켓 내성이 생겼습니다.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주식을 살고 파는 사람들 다 손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석유 선물 시장에 뛰어들었던 그런 기관 투자가들 다 손해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별의별 말을 해도 시장은 그 역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장사꾼은 모름지기 일해야 된다.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읽히는 책이지요. 강원 전략, 강하게 한 방 쳤다가 또 어르고 달랬다가 하는 채찍과 당근, 당근과 채찍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써서 상대편을 혼을 빼놓는 그렇게 해서 상대편이 협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그런 그 주변 여건을 만들어가는 트럼프의 노예한 협상 기술, 거래의 기술. 그런데 전 세계는 트럼프의 이런 기술에 이제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이란이라고 그걸 모를까요? 이란도 트럼프의 장사꾼적인 거래의 기술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쪽이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도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에 적절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까지도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뺨 때리고 어르고 달래기, 뺨 때리고 어르고 달래기 하루에도 그것이 두세 번씩 오고 가는 트럼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나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또 뉴스를 옮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이러한 상황, 트럼프의 입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국제 금융시장, 국제 원유시장, 그리고 이란 지도부, 중동의 분위기, 러시아면 러시아, 중국이면 중국,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면 나토 국가들 다 트럼프의 입이 어떤 말을 하든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건 50% 디스카운트. 제가 이 방송하면서 중동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시청자 여러분과 그런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리고 이란 쪽에서 나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 50% 무조건 깎아서 들으셔야 된다.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 아무튼 이란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하루 그 섬, 이란에 있는 모든 발전소 폭파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은 예상할 수 없다. 협상을 하다가도 항상 그들을 공격해야 된다. 파키스탄에서 며칠 내에 미국과 이란 간의 의미 있는 회담이 열릴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을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몇 번째 나오는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때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전에. 물론 이런 사태가 그렇게 말처럼 무슨 스케줄 짜놓고 일정 움직이는 것처럼 탁탁 움직이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이죠. 그다음에 뭐 호르무스 해협에 이틀 전에 8척의 선박이 통과됐다. 뭐 2척이 추가해서 총 10척이 허용됐다. 20척 또 선박 통과를 허용했다. 이란 쪽이 경의 표시를 하고 있다. 존중의 신호다.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뭐 우리한테 넘겨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곧 합의가 될 것처럼 그랬다가도 또 하루 그 섬 점령을 할 수가 있다. 이란 방어력이 없다. 매우 쉽게 점령할 것이다. 중동에 지금 5만 명 이상 미군들이 다 밀집돼 있다는데요. 아무튼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팔로우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 같은 기자들이 그걸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길게 보는 추세,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변환점, 이런 것들만 제가 콕콕 집어서 꼭 이건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게임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때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고 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중동 지역에 미군의 해군 해병대 등이 지금 집결하고 있고, 총 병력이, 그러니까 이란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뭐 1만 5천이다 1만 7천이다. 이것도 과장된 숫자일 수 있고요. 실제보다 좀 약한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동 전역에 지금 있는, 주둔해 있는 미군 숫자는 약 5만 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르무스 해협에 통과하는 유조선 한 척당 30억 원, 우리 돈으로 30억 원씩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한 얘기냐면은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주변 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란을 제외한 주변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말이죠. 이제 이런 나라들 네 나라, 파키스탄, 튀르키예, 사우디, 이집트, 이 네 나라가 모여서 이란한테 통행세를 주자. 그래서 종전을 빨리 하고 호르무스 해협을 틔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걸 트럼프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 비용을 걸프 국가들, 아랍 국가들에게 다 분담하는 방향도 지금 트럼프의 백악관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은
전쟁은 돈입니다. 돈.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 이 전쟁 비용, 이것을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나눠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누구와 분담할 것이냐. 걸프에 있는 부자 나라들,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뜯어내려고 하겠죠. 그 나라들이 호락호락 그렇게 할지. 90년대 걸프전 때는 그렇게 분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인가요? 거기서 아랍에미리트 여기서 같이 분담해가지고 이제 그걸 좀 부담을 서로 나눠 걸머지는 그런 전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겁니다.